예, 안녕하세요. 한국언론지능재단 오세욱입니다. 네, 사회학회원도 아닌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먼저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섭외 요청을 받았을 때는 이게 한 개 발제에 대한 토론인 줄 알고 있는데 5분의 훌륭한 선생님들의 발제에 대한 종합 토론임을 뒤늦게 알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만 만나했던 훌륭하신 분들을 한 자리에서 뵙는 것을 넘어 종합 토론을 하라니, 그래서 아예 토론문을 적어왔습니다. 네, 화면상으로 보기 좋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그냥 좀 양해해 준다면 글을 읽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알고리즘 권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빠르게 제고되면서 그 저항으로서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을 지적하신 김홍준 선생님의 내용에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일부 공유해 주신 인동규 선생님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브 추천 내용을 크롤링해서 연구했을 때 나왔던 결과랑 유사하기 때문에 추후 연구 결과를 꼭 한번 만나 뵙고 그거를 한번 같이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소셜 플랫폼의 회상적 이용이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를 모두 높인다는 이윤주 선생님의 연구 결과는 논문이 완성되면 진짜 가장 먼저 보고 싶을 정도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요새 재단에서 언론인 및 시민 대상 온라인 교육 사이트의 통합 작업을 이런 것까지 시킨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조은하 선생님의 발표 내용에서 관련해서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프라우드원의 탈락에 대해서 심히 슬퍼하고 있는데 요새 수우파에 좀 꽂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준 선생님의 발표 내용을 통해서 나는 그런 수우파를 어떻게 소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근데 아직 진행 중인 연구들이 하나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더 얘기를 하기보다는 큰 주제에 맞춰 연구자로서 제가 관심 가져온 논의를 더하는 방식으로 오늘 토론을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플랫폼의 문화와 관련 최근 주목하는 것은 삭제입니다. 구글 투명성 보고서에 공식적으로 매 분기 발표하고 있는데요.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3개월 동안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을 이유로 삭제된 영상은 956만 9,641개였습니다. 이 중 47만 8,326개의 전체 삭제 영상의 약 5%는 신고를 받아 전 세계 유튜브 검토팀이 직접 삭제한 것이고, 나머지 909만 1,315개, 전체의 약 95%는 유튜브의 인공지능이 가이드 위반을 자동으로 식별하여 자동으로 삭제한 것입니다. 자동으로 삭제된 영상 중 29.2%는 조회수가 0으로 약 265만 4,664개 영상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누구한테 보이지도 전에 삭제됐습니다. 유튜브는 이용자 보호 등을 이유로 스팸 및 현혹행위, 그다음에 아동 안전도 민감한 콘텐츠,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콘텐츠, 총기류 등 규제 상품, 선거 및 코로나19 등 관련 잘못된 정보 등으로 판단된 경우 가이드 위반으로 간주하여 영상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보거나 신고를 통해 가이드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유튜브에는 매 분당 450시간 정도의 동영상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구글은 2017년부터 기계학습을 적용하여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가이드 위반 영상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01년 1분기 삭제된 영상의 절반이 넘는 513만 1,470개는 아동 보호를 이유로 삭제됐습니다. 이외에 과도한 노출 또는 성적인 콘텐츠가 16.5% 차지했고요. 폭력적 또는 노골적 콘텐츠가 15.6%, 스팸, 현혹성 콘텐츠 및 사기 콘텐츠가 7.9%, 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가 2.2% 등으로 해당 사유로 삭제가 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당연히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창작자들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될 때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자주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낮잠 자는 영상을 올렸다가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을 이유로 영상이 삭제됐다고 밝힌 도경환 전 아나운서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구글은 대부분의 경우 영상을 삭제한 이후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위반했다고만 밝힐 뿐, 구체적으로 그 가이드에 뭘 위반했고 어떤 내용이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구글이 다양한 비판을 감안하여서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의 경계선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출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 삭제와 관련한 이러한 불만은 더욱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튜브에서 삭제된, 특히 인공지능에 의해 자동으로 사라지게 된, 보여지지 않게 된 영상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일부 창작자들의 지적으로 알려지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 사라진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네, 물론 구글에 있는 사람들도 모릅니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삭제했기 때문에 어떤 영상이 올라왔는지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거죠. 지난 6월, 특히 이제 올해 6월에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6월 중국 신장 지역 위구르족들의 인권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아타주르트 카자오 인권이라는 채널인데요. 이 아타주르트 카자오 인권 채널이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차단된 후 며칠 후 별다른 해명 없이 복구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채널의 최신 영상 12개가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이 채널은 중국에서 실종된 위구르족과 친인척 관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신분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영상을 게재했는데 유튜브는 이 영상들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채널의 운영자는 유튜브는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고 나는 유튜브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인터뷰를 했었고, 그리고 나는 도대체 삭제한 이유를 알 수 없었고 구글에 요청을 했지만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라고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 문제의 소지를 자체는 없애는 것이 사실 편합니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문제는 복잡한 맥락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혐오 표현, 허위 정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비판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플랫폼 기업들은 가이드의 보완이나 수정 혹은 조치가 아니라 문제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의 삭제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임시 조치가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러한 삭제는 기술적 조치, 특히 알고리즘 혹은 인공지능에 의해 자신들이 관여하지 않고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자신들은 관여하지 않다는 점을 특히 강조합니다. 앞에 여러 발제자분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플랫폼사의 특징 중 하나는 알고리즘의 권력화입니다. 알고리즘은 사회에 유익한 방향으로 기본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원칙상 확률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높은 확률이 있을 경우 더 낮은 확률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그렇지 않다면 설계 자체가 무너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확률을 따라야지만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0인 상태로 삭제된 영상들이 모두 삭제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영상들을 확인할 수도 없지만은 사실 확인한다 하더라도 이 영상이 삭제할 만큼 합당한 것인가, 삭제당할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쟁적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삭제해도 좋다라고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판단을 한 것이죠. 확률적으로 높다는 것이 100%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플랫폼 사회에서 이 100%를 의미하지 않는 것들을 배제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배제할 경우에 이 배제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할 것을 항상 요구받습니다. 그 요구는 시민단체의 압력이었던 아니면 언론의 고발이었던 다양한 이유로 배제되는 사람들이 내가 왜 배제되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었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에 따른 자동화 논리로서 알고리즘의 확률에 따라 소외받는 사람 혹은 지점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면은 물어볼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이 보이지 않게 되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조회수 0인 영상들처럼 왜 보이지 않는지는 물론 설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플랫폼이 우리의 무엇을 보이게 하는가 보다 보이지 않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그 결과에 대해 조금 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플랫폼과 관련한 논의는 왜 무엇이 보이느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네이버와 언론사의 기사 제휴 문제를 제가 언론진흥재단 소속이기 때문에 한번 이거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언론사들은 왜 우리의 기사가 먼저 보이지 않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서 근데 묻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잘 보이기 위한 투쟁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미디어 스타트업으로서 의미 있는 의제들을 던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언론이 상당수 있습니다. 네, 몇몇 언론들이 있는데 이 언론들은 제휴평가위원회의 지원 자격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 기사 건수가 그 대부분이 인터넷 언론사이기 때문에 월에 100건 이상의 기사를 생산해야지만이 그 제휴 대상으로서 심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월 기사 기준의 조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검색 제휴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무엇이 보이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왜 어떤 것은 플랫폼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지, 왜 플랫폼에서 보일 기회조차 얻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토론을 마치면서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저도 이제 왜 무엇이 많이 보이는가에 대한 연구를 주로 진행해 왔었는데 그것을 하면서 동시에 느끼게 된 것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점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의 퍼센트가 대부분의 경우 5% 미만인데
이 약한 세력들이 안 보이게 되는 것들의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더 많은 문제들을 가진 경우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플랫폼 사회에서 왜 문제가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한번 오늘을 전개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